1차 부등식. 저 1차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은 정확하게 0이 되는 x를 찾는 그게 1차 방정식의 풀이였어. 근데 이제 이 방정식이 좀 더 발전해서 0보다 이 값이 x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텐데, 예를 들면은 2x-2는 0이다라는 게 있으면 x 1 넣으면 정확히 0이잖아. x 1 말고 다른 숫자를 넣으면은 이 값이 뭔가 달라질 거야, 그지? 근데 걔네들 중에서 0보다 큰 얘들, 0보다 작은 얘들, 이걸 만족하는 x의 값들을 찾는 것, 즉 그 범위를 찾는 것, 이게 부등식의 풀이야. 즉, 요 1차식으로 되어 있는 부등식을 가지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과정이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다. 근데 푸는 과정은 1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b, 양변에 마이너스 b에 둬서 넘겨주고, 이제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이 a만 넘기면 되는데, 사실 이 양에는 등식의 성질이 들어가서 양변을 a분의 1로 곱하는 과정 때문에 a가 사라졌던 거죠.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부등식 성질 중에는 뭐가 있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a가 넘어갈 때 0보다 큰 얘가 넘어가냐 작은 얘가 넘어가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한다. 그걸 주의해야 되죠? 규현씨? 저번에 이거 보려고 다 틀렸잖아, 그지? 저번 중간고사, 그죠? 중간고사 때 틀린 게 아니고 대비할 때, 그지? 이제 알잖아. 여러분들 다 알죠? 그래서 얘 부등식을 풀 때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바뀔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줘야겠지.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들어가요. 이상하다. a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건 알겠는데 숫자를 내가 다 고려한다고 생각했을 때 0보다 작고 작은 얘고 큰 얘로 이렇게 나누는데 실수 전체 중에서 안 쓰는 게 하나 있잖아. 누가 있어? 분류를 하면은 전체가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a가 어떤 숫자일 때, 특정한 숫자일 때를 지금 고려를 안 했어. 어쩔 때를 고려를 안 했어? 그렇지, 0일 때 고려 안 했잖아. 그지? 10이 건다고. 일수 0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물어보는 문제와 안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처음 이 부등식을 풀 때 문제에서 주의해야 돼. 1차 부등식 이거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는 0을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왜? 1차 부등식이라는 용어 안에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A가 0이면 1차식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 1차 부등식이야? 아니야. 즉 1차 부등식이라는 말 안에는 이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1차 부등식하고 시작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 이걸 푸세요 라고 하면은 반드시 얘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A가 0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A가 0일 때 나오는 경우가 특수한 해가 나오는 경우예요. A가 0일 때 어떤 특수한 해가 나오냐면 모든 실수가 해가 될 수 있고 모든 실수가 해가 될 수 없는 그 두 가지를 알게 되어 있어. 반드시. 그래서 그걸 할 거야. 어차피 그냥 푸는 건 아니까. 일단 써줄 테니까 한번 쭉 느껴봅시다. 얘를 풀 때 이제 a가 0일 때를 고려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0보다 크면은 지금 x는 마이너스 2분의 b. a가 0보다 작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b. 넘어갈 때 동작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데, 만약에 a가 0인 경우에는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0 곱하기 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니 하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야.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0 때문에 이 부등식이 어떻게 돼? 뭐만 남냐면 b가 0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내가 어떤 x의 값을 다 넣어도 x가 막 20만, 2천만, 마이너스 1만, 마이너스 5천만, 루트 1 플러스 2 막 이런 거 아무리 다 넣어도 0 때문에 무조건 0이야. 그지? 그래서 어떤 x를 다 넣어도 일단 b가 0보다 큰 이런 부등식만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실제의 b의 값이 실제로 b가 0보다 크면은 어떤 x의 값을 넣어도 얘가 만족을 하고 이럴 때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고 실제의 b의 값이 여기에 속하지 않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면은 어떠한 해도 어떠한 수도 근이 될 수 없다. 해가 없는 경우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실제 한번 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 b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래서 a가 0일 때로 고려를 보려고 했더니 b가 이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만족해? 지금 이런 상황이죠? 만족해? 아니잖아.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 아니죠. 내가 x의 별짓거리를 다 해도 얘는 0 때문에 힘을 쪽도 못 써. 그지? 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그럼 어떤 x의 값을 대입을 하여도 이 부등식은 만족을 해?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남은 부등식은 이것만 돼요. 그지? 얘는 0보다 크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x의 값을 다 대입하여도 어차피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x의 값을 다 대입해도 1은 0보다 크다. 라는 이런 부등식만 남게 되어서 어떠한 x를 넣어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다. 즉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너네들한테 실제로 여기 지금 개념 원리 있는지를 나도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력에 이런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워딩이 처음 이렇게 시작해. 부등식 이거에 대하여 해가 존재하지 아닐 때 그때의 A, B의 범위를 구하세요. 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문제 나와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차 부등식에서 이런 특수한 해가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1차항의 개수가 0이다. 즉 A가 마이너스 1이다를 처음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괜찮아? 얘가 살아있으면은 절대로 이런 부등식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해는 나올 수가 없어. 반드시 어떤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만 나와야 돼. 1차항 개수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1차항의 개수가 싹 다 몰아줬을 때 1차항의 개수가 0이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러면은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실제로 남은 부등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7은 0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만 나왔지.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만족하는 b의 범위는 b면은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고, 만약에 모든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의 경우는 얘를 만족하지 않는 모든 범위들 아주 반대가 되어버리면은 해가 없다가 된다. 괜찮아? 그래서 지금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를 만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라는 개념이 되어서 b의 범위는 얘랑 이렇게 답을 써주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 좋아. 이제 1차 부등식은 그냥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푸는 거 혹은 그냥 부등식을 푸는 거 1차의 개수가 0인 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고요. 1차 부등식에서 진짜 진 명목은 뭐냐? 나중에 연립 지나서 어딨어? 여기서 나와. 오늘은 이거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 유형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딱 여기 유형까지만 할 거거든요. 엄청 쉬워서. 자, 그러면 문제로 가봅시다. 몇 번을 보냐면
2번. 지금 이 정도는 중학교 1학년 문제라서 졸라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봅시다. 필수예제 2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대. 해가 이거래. 즉 저 부등식을 풀면 해가 이거래. 그러면은 플러스 A가 나오도록 A를 설정해 보라는 거야. 그럼 부등식을 풀려면은 우리가 등식 풀떼기 X랑 상수 분리시켜줘야 되죠. 그러면은 X 넘기고 A 넘겨서 4-A의 제곱 X 2-A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됐니?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했잖아. 1차 부등식이 풀 거야. 그럼 풀면은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음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가 양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부등번호 바꿔야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해가 어떻게 생겼어?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서 누구여야 돼요? 당연히 얘여야 되겠지? 얘면은 방향이 안 맞잖아. 네? 왜 이렇게 많아? 뭐가 문제야? 방향 외박 같은 거. 음수면 넘어갈 때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바뀌었을 거고 양수면은 안 바뀔 거 아니냐? 그치? 근데 문제에서 해가 어떻게 생겼어요? x가 나가야 된다잖아. 그럼 얘겠어 얘겠어? 아니겠지. 그치?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1. 고개 까딱하지 말고 대답해. 알았어? 확 고개 비틀어버리는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4-A의 제곱이 0보다 작을 때 라는 사실을 알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사실 두 가지를 알았네요. 그러면 4-A의 제곱분에 2-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A를 찾으면 그만이다. 뭐해? 넘기면은 2차 방정식. 양변에 4-A 제곱을 곱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다 넘겨주면 이쪽을 넘겨주면 0은 2, 3, 6 A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자, 둘 중에서 누가 될까? 그렇죠. 왜? 얘 때문에 마삼을 넣었을 때가 0보다 작겠지. 2를 넣으면은 0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마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뭐 해보시냐? 하... 404번. 404번 해봅시다. 404번 해주세요. 노트는 다 없지? 좋았어. 현아, 이거 두 번째 가져와. 아? 넌 왜? 뻔한 거. 어? 그 내용이 궁금한 거 아니야.
그 꾸겨진 종이 쪼가리는 왜 더럽혔니? 그 노트야? 어? 뭐고? 좋지 없다고? 그런 거 안 해. 저기요. 그걸 다 일일이 잡고 있으면 안 되죠. 모르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문제 풀이랑 똑같이 푸는 거야 얘들아. 봐봐. 아까 했던 문제 풀이랑 똑같이 가는 거야. 이걸 일일이 조합해봐도 안 되고 하나를 특정 지어도 안 되고요. 규원아 시도는 해봐. 어? 자, 다 여기까지는 했어. 너 누가 하겠어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 넘어갈 때가 문제인 거잖아. 어떻게 했니 내가? 어떻게 했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왔잖아. 그죠? 클 때는 부동 방향이 그대로일 거고 작을 때는 바뀔 거 아니야. 그지? 빨리 그 여기 써봐. 빨리 클 때랑 작을 때. A 플러스 B가 0보다 클 때랑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을 때 빨리 나눠봐 빨리. 여기 써봐요. 뭐해? 뭐해? 나 뭐? 아, 좋아.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이거 X만 남기려면 어떻게 할래? 너 X만 남기면 이렇게 하니? 어? 이렇게 해? 어떻게 해? 여기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래? 똑똑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근데, 그렇지. 보다 작으면 방향이 바뀔 거고 크면은 안 바뀌겠죠. 근데 둘 중에서 해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내가 해를 이미 받았어. 뭐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x가 부등호 방향이 x 쪽으로 더 커야 된대. 누굴 가져와야 돼? 위 아래? 아래. 그죠? 그지? 교환아 맞지? 보기만 끄덕봐. 나 진짜 알아 몰라. 진짜야. 그지? 해 형태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해 형태를 맞추는 유형이 지금 이제 1차 부등식에서부터 나중에 2차 부등식까지 쭉 계속 나와. 그래서 여기 좀 잘 해놔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었으면 이거 넘어갔어 나.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지?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 a 플러스 b가 왜 b냐 0보다 일단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2a가 마이너스 2가까지는 된 거야. 됐니? 어? 굿.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2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에서 4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는 a다. 마이너스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내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의 해를 구하래. 내가 원하는 건 bx 마이너스 4a가 구하래. 됐니? 일단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b니까 a, b, c를 마이너스 2b를 넣어. 그러면은 bx 플러스 8b 0보다 커나 같다. 8b 넘어가면 bx는
마이너스 8b b만 약분시켜주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그냥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지? 자 그거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쓴 이용이다. a가 마이너스 2래. 마이너스 2 넣어봐. 마이너스 b가 되잖아? 그 b는 0보다 크다. 사실 그렇구나. 그러면 b를 그냥 약분시켜서 답은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이게 너네들이 고등학교에서 다뤄야 할 사고하는 문제야. 분류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하나씩 걸으면서 하는 사고 문제에 아주 좋은 예시간입니다. 고등학교 문제들은 중학교랑 좀 약간 느낌 달라서 단순 사고로는 문제를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뭘 내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걸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다시 풀어볼까요? 우리 규현아, 연립 1차 부등식까지가 중학교 때 원래 하는 거지. 그냥 1차 부등식 하나? 연립을 하나? 연립 처음 하는 거구나. 중3 때, 중학교 2학년 때 안 했어. 중3 들어본 적 없죠? 별건 아니야. 자, 연립이란 말을 처음 들어본 건 아니야. 그치? 우리 연립 방정식을 하잖아. 연립 방정식은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등식 두 개를 나한테 준 다음에 여기도 만족하면서 여기도 만족하는 x가 혹은 y가 그런 것들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립이란 말은 너도 만족하면서 나도 만족하는 거 찾는 거. 그런 게 핵심이야. 연립은 그거야. 그럼 연립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을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이거는 부등식이니까 범위를 찾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부등식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1차니까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가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범위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해당하는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러면은 이의 둘을 연립하라는 건 너도 되면서 나도 되는 거를 범위를 찾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이걸 꺼내는 거는 쉬워요. 어차피 중학교 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푸는 거에 대해서 배우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그래프부터 하나 합시다. 별건 아니고 예를 들어 x가 1보다 크다 라는 걸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나타내는 법 배웠나요 혹시? 내가 중학교 1학년 걸 안 해가지고 배우나요 이거? 배우죠. 어떻게? 수직선 오른쪽으로 커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 왜? 1이라는 기준을 내가 잡고 포함하지 않으면 구멍 뚫고 포함하면 구멍 채워서 1보다 큰 놈들이 내 거니까 얘로부터 오른쪽이 다 내 거예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칠해주죠. 이거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4보다 작다라는 놈이 있어요. 갖다까지 해버리죠. 그러면 얘를 나타내면은 4에서부터 다 내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칠해주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연립해라 라는 말은 쟤네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x를 한번 범위로 나타내 보아라 라는 말이고요. 걔네들은 잘 생각해봐. 말로 생각해봐. x가 1보다 크면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얘들, x가 1보다 큰과 동시에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얘들을 범위로 나타내자면은 우리가 x가 1보다 크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얘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써주라는 거야. 여기는 엄연히 4보다 크거나 큰 애들 다 있어. 얘도 1보다 작은 애들 다 있어. 근데 연립하라는 건 둘이 다 만족하는 것, 동시에 갖고 있는 x를 범위로 나타내라는 거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얘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머릿속으로 말로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헷갈려. 어디다 써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얘네 둘의 그래프를 겹쳐요. 동시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다 의 범위를 이렇게 그려주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대로 그려주되 높이가 똑같으면 알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높이를 다르게 그려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범위와 흰색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범위, 둘 다 갖고 있는 범위를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인가 라고 내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지. 시각적으로 되게 쉽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범위를 내가 겹치는 범위를 이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고 안 채워져 있고에 맞춰서 쓰면은 얘가 연립해서 x의 범위를 쓰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되니? 몇 가지 좀 해보자. 그럼 x가 1보다 크다나 x가 4보다 크다가 있어. 자,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범위를 써야 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x가 1보다 큰과 동시에 x가 4보다 큰 얘들을 모아놨어. 그럼 범위를 뭐라고 써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렇죠. 자, 생각해봐. 1번부터 200번까지 포켓몬 뿌띠뿌띠 실이 있어요. 제가 1번부터 200번까지 모아놨고요. 그리고 규원이는 1부터 300번까지 1부터 300번까지 모아놨어요.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1부터 200번까지겠죠. 그지? 그런 느낌이야. 얘는 1보다 큰 숫자들을 다 모아놨고 얘는 4보다 큰 숫자들을 다 모아놨어. 그럼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4보다 큰 애들이겠지. 근데 방금 했다시피 헷갈려. 왠지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연립하면 얘가 가지고 나와야 될 것만 같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동시에 뭔가를 연립한다는 건 뭔가 더 깐깐해진다는 거예요. 조건이 추가된다는 느낌이어서 더 작아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 연립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프를 써줘라. 그래프 쓰면은 헷갈릴 일이 없어. 그래서 1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동시 만족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이 그래프를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에 따라서 실수하는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써줘야 됩니다. 여기는 규어나 귀찮다고 안 쓰면 안 돼요. 너 제일 걱정이야. 여기는 지민아? 여기는 진아야? 자, 몇 개 더 할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1보다 작거나 같은 얘들이랑 2보다 크거나 같은 얘들, 동시에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얘들. 자, 연결시킬 때 동시에 이게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1보다 작거나 같은 얘들 중에서 2보다 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